자, 3월 22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밤 7시 1분인데요. 제가 오늘은 쉬면서, 3일 전 제가 올렸던 영상을 제가 좀 듣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또 유달리 몇 분께서 좀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요. 다시 영상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시기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왜 주식 예측도 잘하시고 주식도 잘하시는데 전업 투자자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 분도 계시네요. 전업 투자자는 지금까지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도 본업을 제쳐두고 전업으로만 주식을 저는 투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물론 직업의 영향도 좀 있었지만 제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직업이 그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학원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학원 운영도 하고 강사 생활도 하면서 주로 학원은 오후에 주로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마음 놓고 주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업 투자자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마음 놓고 전업 투자자 비슷하게라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업 투자자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업 투자자를 지금도 저는 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또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저는 글쎄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업 투자자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일 하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내가 즐기면서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 돈을 제가 많이 벌든 안 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내 일을 가지고 그냥 저는 부수적으로 그냥 즐기면서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한 65 넘어가면 그때는 일할 만한 마땅한 일이 만약에 일거리가 없다면요, 직업이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전업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리에 힘이 있는 한은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은 저는 그냥 부수적으로 즐기면서 주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혹시라도 전업 투자자를 고려하시는 분은요, 저는 전업 투자자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보통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돈을 버는데 90명은 돈을 잃는다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요. 그 통계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돈 버는 10명 중에서도 최상위 5명 5%는 외국인들이라고 봐야겠죠. 일부 또 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최상위 포식자가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나머지 5%는 큰 떼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꾸준히 돈은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어떨지 몰라도 길게 한 20년, 3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또 내 매매가 언제 무슨 일을 또 낭패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업이 없이 주식만 전업을 하게 되면 또 일어서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여유 자금으로만 가지고 저는 뭐 이 정도면 뭐 이래도 된다 싶을 정도 그런 여유 자금으로만 가지고 저는 계속 주식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여유 자금을 저는 계속 늘리지는 않습니다. 또 수익이 나면 또 빼내고 또 그 여유 자금으로만 저는 그냥 재미로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돈은 더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자꾸 이렇게 조급해지다 보면 심리적으로 자꾸 이게 망가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저는 일시적으로 돈은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길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지금 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원래는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그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라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돈이라면 또 반등을 주면 또 비중 조절해서 뭐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또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손실이 확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내가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겪는구나, 이런 고통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인내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좀 뭐 강한 반등이 한번 들어온다면 그때는 좀 뭐 비중 조절 한번 고려해, 일부 비중만 고려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될 듯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도 신규 매수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좀 잘 리딩을 해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존 주식 보유자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오늘 좀 쉬고 있으면서 3일 전 제 영상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메모장에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제가 어제 영상이라 봐야겠죠. 그제 영상 2일 전 영상이고요. 요거는 1일 전 어제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흐름을 잘 좀 시간이 되신 분들 한번 좀 읽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당일 영상보다는 2, 3일 전 영상도 같이 좀 읽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제목을 보니까 환율 1280원에서 1300 구간 주시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얘기는 환율이 1280원이나 1300원 구간 정도 한번 상승을 준다면 그 구간에서는 환율이 좀 한 타임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1500포인트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1500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탈하게 되면 최대 14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1400이나 1500 구간 그 구간 중간 지점 그 구간 내에서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3일 전 영상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진짜 내가 너무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귀신같이 맞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쩌다 한번 오는 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전, 제가 그제 올린 영상이었죠. 금요일 날이었나? 토요일 날에 올린 영상인데요. 그때 영상 제목을 제가 1580 정도를 박스권 일단 고점, 뭐 대략 1600까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1500을 저점, 뭐 대략 1520까지도 저점을 보고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한번 대비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박스권 형태를 좀 만들다가 그 다음에 1500포인트를 장중에 잠깐 이탈하는 정도, 뭐 1490포인트나 1495포인트 정도 장중에 잠깐 이탈하는 선에서 종가는 다시 1500을 회복하는 그런 형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지난 저점이 코스피가 코스피 지난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1439포인트를 지난 목요일에 저점이 나왔었는데,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저점보다도 저점이 더 높아지는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1439를 깨지 않고 1500을 장중에 살짝 이탈한 정도의 저점이 나온다면, 그때는 코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2일 전에 영상 올릴 때는요, 요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코스피는 지난 목요일날 반등, 금요일날 반등 줬던 1560 얼마까지 갔는데, 그 고점을 돌파하는 대략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700 정도 1720 정도에서 대략 한 1730포인트까지도 코스피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 2일 전에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반등의 목표치를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요 박스권을 만들다가 일시적으로 한번 1500을 이탈하는 정도, 또는 뭐 종가상으로 1500을 지지한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지지가 된다면 제가 목표치를 요걸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 가능성 자체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영상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일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갭 하락을 시작을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종목을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는 촉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보다는 BC월드 제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BC월드 제약이 내일 아침에 개업으로는 좀 미국 증시 하락했으니 아침에는 좀 하락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이후에 좀 뭐 하락이라는 게 뭐 1700 정도, 아니 1800 정도까지 21선 얼마죠 여기가? 17,565원 요 정도까지 하락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어쨌든 좀 하락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저는 재반등을 해서 한 1900 얼마까지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BC월드 제약이라든지 또는 코스모 신소재, 세경 하이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도 보면 사실은 주봉을 보시면요, 이 파동의 길이를 물론 세경 하이테크도 주봉상 쌍봉을 찍은 자리입니다. 자, 고점이 쌍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어쨌든 1차 하락 구간은 요 지점이라고 제가 봤고요. 그러면 요 크기대로 내려간다면 2차 하락 구간은 대략 한 요 정도, 22,898원 정도, 요 정도가 저는 한 2차 하락 구간에 좀 저점이라고, 파동을 본다면,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물론 뭐 파동이라는 게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여기를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줘서, 예를 들어서 뭐 2만 뭐 한 6천원 정도, 2만 7천원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3차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매매하려고 했더니 그 지지를 확인을 못하고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일봉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일봉상으로는 잠깐만요. 자,
여기를 물론 고점으로 봐도 되거든요. 여기를. 근데 일봉상으로도 보면 요 자리 정도가 저는 일단은 좀 한번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를 고점을 잡아 볼게요. 여기를 고점을 잡고요. 저점을 한 요 정도를 잡게 되면 요 정도를요. 요 정도를 잡죠. 그렇게 되면 대략 저점의 폭이 일정하다면 대략 한 요 정도요.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좀 반등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반등이 들어온다. 일봉상으로는 어쨌든 25,300원 정도, 25,000 아니야, 25,000원 정도까지라도 최소한 좀 일봉상으로는 반등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예상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기다렸다가 그 자리를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율이 1200 아니죠. 얼마죠 환율이? 예, 1280원에서 1300 구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코스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바로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장에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10분 뒤에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단기 반등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강하게 시초가 잠깐 눌림목을 주면 강하게 매수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반등의 가능성은 저는 요 지점까지 밀렸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좀 열려 있다. 그리고 쉐깅 하이테크 기준으로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봉상 좀 반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대략 1720에서 코스피가 1739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라고 제가 2일 전 영상에서는 그런 의도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올렸다가 갑자기 제가 어제는 1일 전 영상에는 미국 시장이 갑자기 또 생각보다 많이 하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예상 시나리오가 또 깨질 수도 있나? 그렇게 되면 또 조심해야지 라는 의도로 제가 1일 전 영상에서는 좀 길게 보면 뭐 시나리오라는 게 제가 메이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제가 메이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2일 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1580을 딱 박스간의 고점을 보고 결국에는 1500포인트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강한 반등 이렇게 봤지만, 또 예상치 않게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또 이 시나리오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는 길게 보면, 어쨌든 길게 보면 여기에서 반등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저는 결국 여기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물론 1720, 30까지 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저는 결국에는 길게 보면 거시적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장중에는 1200이 아니라도 1210이라도 아니면 또는 1205라도 장중에는 요 정도 가격 정도를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종가상으로는 대략 한 1200, 한 55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가 배제하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구간이 어디서 들어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이틀 전에 올린 영상대로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이때는 단기 반등의 저점을 제가 좀 낮춰서 1380에서 제가 1400 구간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만약에 코스피가 1210 장중, 1255 종가까지 나중에 만에 하나 거기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저는 반등이 다시 한번 그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또 반등이 들어올 텐데 요 자리가 만약에 아니다면 요 자리 정도에서는 반등이 또 좀 낮춰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요 자리 구간을 반등의 어떤 반등이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린 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내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린 요 영상 쪽이 맞을지 아니면 요 1380, 1300 요 영상 쪽이 단기 반등 구간인지 결국 요 영상이든 요 영상이든 결론은 길게 보면 저는 요게 저는 좀 가능성이 현재는 저 요 구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요.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문제는 또 우리가 반등도 먹어야 되니까 자, 요 형태의 여기서 넣을지 1500 정도 아니면 장중에 1598 뭐 요 정도 살짝 터치하는 정도에서 반등이 요 구간에서 저점이라고 반등이 넣을지 아니면 여기서 놓을지는 내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내일 우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요, 좀 미국 선물을 우리가 장시작 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하고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선물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일단 어쨌든 저는 1500 근처까지는 한번 와야만이 저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금요일 지수가 1566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66이면은 어쨌든 1500 근처까지는 또 한 60포인트 정도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이때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또 여기 예측 못하면은 여기까지 빠지면 더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 좀 여러분께 적당한 지점에서 제 생각에는 코스모 신소재나 세경 하이테크 시간 외에 거래를 보면 플러스 한 2%나 2.5% 정도 상승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에 좀 갭 하락을 시작하더라도 조금 눌러진 다음에 한번 장중에 저는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오던 또는 이 종목들이 장중에 반등이 좀 일시적으로 들어오든 간에 저는 반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C월드 아까 제약도 마찬가지고 세경 아이템이나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시간 외를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을 주면 제가 여러분께 바로 매도하시라고 웬뜨긴가 하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등을 주면 대략 코스피가 1480 정도까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박스가 1580 정도까지. 그러면 한번 때려주고 다시 1500 정도가 지지된지를 확인하고 이때 사든지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요 자리에서 다시 사실 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매수를 그때 다시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잘라주라 반등 주면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갭 하락 이후에 그런 플러스 2% 3%까지 반등을 안 주고 뭐 조금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바로 밑으로 내리 꽂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행히 요 지점에서 저점이 나오면 좋은데 뭐 요 지점에서 저점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또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디서 놓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 가능성을 50% 보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가능성도 좀 50대 50을 보고 있고요. 그럼 1210까지 내려가는 길게 보면 요거는 좀 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요.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고요. 일단은 갭 하락 이후에 9시 30분까지 시장이 좀 반등을 주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여러분 장 보면 아시잖아요. 이건 오늘 힘 없다.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잘라 나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비중을 줄여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1500에서 반등을 줄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9시에서 9시 반까지. 그때는 여러분께 조금 더 홀딩했다가 조금이라도 좀 플러스가 나오면 그때 한번 매도하시는 것도 맞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리고 미국 선물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선물이 많이 폭락된 상태에서 빠져 있으면 아침에 그때는 반등다운 반등이 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나마 미국 선물이 오전에 좀 플러스가 돼 있으면은 제가 보면 아침에 이렇게 하락을 해도 좀 이게 플러스 2, 3% 정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때는
네, 그때 가서 또 그 플러스 됐을 때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봐야 될 듯 합니다. 시장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침에 시초가를 만약에 뭐 1540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1540이나 50에서 만약 시작하게 되면 그때 분위기를 빨리 보시고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바로 급락이 나와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무슨 그러면 괜히 단타 먹으러 갔다가 또 물릴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금요일날 아침에 매수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 매수하신 지점까지 가격이 바로 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간에라도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일 월요일날 가서 그때 확인하고 우리가 결정하시는 게 맞을 듯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개발하기 이후에 잠깐 플러스 반등을 준다면 바로 일단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00 근처에서 다시 이게 저점이 만들어진 확인해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반등해 주지 않고 내려오게 되면 약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한번 좀 잘라주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저점이 될지 이 자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참 매일매일 참 피말리는 참 일입니다. 이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힘들고요. 또 주식을 보유하신 분도 너무나 힘들고 또 신규로 또 단타모로 들어온 사람도 너무나 힘든 장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기계적으로 지난 3일 전 영상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뭐 제가 항상 이게 맞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요 형태가 될지는 좀 여러분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빨리 액션은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힘이 센지 약한지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는 한 1500포인트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 시초가 부근이 만약에 그리 낮지 않다면 거기서 일부 조금 던져주면서 분위기를 보셔도 되고요. 그냥 반등 들어오면 나머지 물량 다 던져도 되고 약하다 싶으면 또 나머지 물량 좀 던져도 되니까 그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월요일날 좀 여러분께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